안녕하세요. KH정보교육원 완쌤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 완쌤과 시작하는 자바 SE 9번째 시간 인터페이스와 또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은 목차인데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고 그 문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독,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바 독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변환과 오버라이딩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사용까지 오늘은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시는 것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시 한번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은 리모컨을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방 리모컨이죠. 그래서 이제 노래방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리모컨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 자체가 인터페이스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방 기계 제작 업체가 일종의 개발자가 되는 거죠. 이 개발자가 일종의 노래 목록을 API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111번을 갖다가 만약에 번호를 고르게 되면 이거는 뭐 너는 내 사랑이라는 어떤 노래가 자동으로 이제 플레이가 된다. 자동으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고 그런 규칙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1111 해가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노래가 1111을 눌러서 시작을 눌렀을 때 실제로 안쪽에서 어떻게 플레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mp3 파일이 읽어지는 건지 아니면 midi 파일이 읽어지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이제 인캡슐레이션, 캡슐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쪽에서 돌아가는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1111을 입력을 하면 그 내가 원하는 노래가 실행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이런 개념을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에는 문법적으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수라고 하는 것들이 꼭 들어가고요. 상수라는 것은 파이널이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절대 변할 수 없는 수, 변수가 아닌 변할 수 없는 수와 그다음에 메소드에 실제 내용은 없고 선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수와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노래방 모듈인 거죠. 이 노래방 모듈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메소드나 내지는 상수값들이 다 퍼블릭으로 제공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퍼블릭이 되는 것이고요. 인터페이스는 중복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인터페이스도 엄연히 상속이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컴마 해가지고 계속 상속을 중복으로 다중으로 보통 다중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중 상속이 가능하고요. 인터페이스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체는 완벽한 설계도에서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선언으로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에서는 메소드 구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문법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좀 알아보는 것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퍼블릭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고, 자,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그 클래스에 상속이 될 때에는 임플리먼트, 임플리먼트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을 합니다만,
예, implement가 철자가 좀 이상하네요. 예, 어쨌든 implement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을 합니다만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요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에는 extend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final, public, static, final, int height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field인 거죠. 인터페이스에도 field와 메소드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단지 field는 모두 다 예, 상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inal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수값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public, static, final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가 이렇게 있죠. 메소드는 또 이렇게 보시면 public abstract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abstract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에 body가 없는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body부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괄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것이 바로 선언부만 있는 거고요. 요런 게 있을 경우에는 abstract라고 하는 예약어가 원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근데 이건 일종의 팁인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 외부에 굉장히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방 기계 이 노래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고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다가 뿌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에서는 뭐 이런 오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쓸 수 있다.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인터페이스를 바꾸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오픈이나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다 쓴 부분까지도 다 싸그리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메소드를 또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차라리 자식 인터페이스 추가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자바독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자바독. 예, 도그 아니에요. 개가 아니죠. 자, 독입니다. 다큐멘테이션의 약자인 독입니다. 자, 요것은 자, 주석 여러분들 배우셨던 겁니다. 한 줄짜리 주석, 여러 줄짜리 주석. 자, 근데 여러 줄짜리 주석하고 비슷하지만 별이 두 개. 예, 별이 두 개로 시작하는 요것이 바로 자바독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나중에 API 다큐멘테이션 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API 다큐멘테이션 용뿐만이 아니라 이클립스 같은 IDE 툴이라 그러죠. 이제 통합 환경 툴을 갖다가 만약에 쓰시게 되면 그때에는 실제로 이제 커서만 딱 갖다 대도 이 도큐멘테이션을 적어 놓은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바로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기 훨씬 더 편해진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위쪽에다가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언제 만들었는지 뭐 그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뭐 메소드에 대한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 값이라든지 파라미터 값에 대한 그런 내용도 다 이렇게 달아 놓을 수가 있고요. 요거 이따가 실습 시간에 또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자,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개발자들에게 일종의 설명, 주석을 달아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가, 자, 다시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에게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주는 것이라 그랬고요. 영어로는 is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자바에서는 이제 계층 구조도 쪽에 이게 이제 그래서 계층 구조도가 나온다 그랬죠. 이제 다시 보시겠지만 그 루트 맨 꼭대기 쪽에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이저 관계가 성립하고 맨 꼭대기 위에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바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저 관계에 의해서 오브젝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객체 지향 언어이죠. 자, 그다음에 필드와 메소드만 물려주기 때문에요. 생성자는 상속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상속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성자가 오버로딩 되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성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상속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죠. 자,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사람은 동물인가요? 네, 맞죠. 사람은 생물인가요? 맞습니다. 사람은 오브젝트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원숭이인가요? 이것은 아닌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즈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관계인데, 자,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완셈 객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거고요.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new 사람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근데 이 완셈인 임의대로 제가 완셈이라는 변수명을 붙인 건데, 이 완셈이라는 변수명이 붙어 있는 이 객체는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생물인가요? 다 맞죠? 왜냐하면 이저 관계에 의해서 사람 완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동물 완셈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제가 동물이죠. 그다음에 생물 완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더라 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원숭이? 원숭이는 아니죠. 원숭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즈어 관계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사람 객체잖아요. 그리고 동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생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요런 오른쪽에 있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요런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의 타입을 변환하는 것이 바로 타입 캐스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객체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객체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실 건. 자, 여기 이제 보실까요? 암시적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implicit type cast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new huma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있는 구문이 있죠. 이거는 분명히 객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객체를 만드는 구문이죠. 하지만 요 부분은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인 거죠. 자, 이 변수에 대해서 형변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human h인데 오브젝트 o라고 하는 변수로 형변환이 될 수 있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니까 사람이 객체인가요? 예, 맞죠. 오브젝트이잖아요. 이즈어 관계가 성립이 되는 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오브젝트 O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요것을 만약에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형변환을 한다면, 자, 이제 보시면, 자, 일단은 요것은 무엇일까요? new human 해가지고 만들었고 바로 오브젝트 O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의 것의 과정에서 human H로 받고 오브젝트 O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막바로 객체를 만들면서부터, 이건 이제 객체 만드는 거죠. 객체를 만들면서부터 형변환을 바로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형변환의 암시적 형변환이죠. 암시적. 자, 근데 이제 explicit typecasting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O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입니다. 자, 오브젝트가 휴먼인가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브젝트 안에 아래쪽에는 휴먼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반드시 휴먼으로 이렇게 내가 변환을 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를 쳐서 명시적으로 나는 휴먼으로 바뀔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알아보실 것은 overriding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overriding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그런 계층 구조도죠. hierarch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층 구조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동물이고 또 동물이 생물이고 이건 이저 관계였죠. 근데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상속을 얘기를 해보자면, 자, 동물에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사람에도 물려질 테고 원숭이한테도 물려집니다. 하지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동물은 동물이 움직이는 거지만 사람은 또 사람의 어떤 고유의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발로 걷는다라든지,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뭐 팔을 갖다가 위로 올려서 나무에 걸어서 이렇게 막 움직인다라는 식으로 어떤 움직이는 모습이 다른 것을 표현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 맞는 어떤 성격으로 이거를 바꿔주고 싶을 때
그럴 때에 이 메소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바로 overriding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상속받은 메소드를 현재 클래스에 맞는 형태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자, 요 재정의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메소드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 메소드를 내가 맞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거 이제 예제를 보실 건데 그거 전에 일단 이게 규칙이 있는데요. 부모 메소드와 자식 메소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똑같은 선언부를 가지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똑같은 선언부를 가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면 접근 제한자가 더 넓은 범위를 써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쓰이는데 부모로 형변환됐는데 자식은 더 좁은 범위예요. 그리고 부모가 더 큰 범위예요. 이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이따가 폴리모피즘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부모 메소드는 프로텍티드예요. 그러면 자식 메소드는 퍼블릭이거나 프로텍티드를 쓸 수가 있다. 네, 접근 제한자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mov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여긴 동물이 움직인다라고 찍히는 그러한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애니멀을 상속을 받는 휴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또 따로 생겼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move라는 메소드가 여기 구현된 요 방식처럼 똑같이 적혀 있죠.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이거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그 다음에 monkey가 또 있는데 monkey 같은 경우에는 move 메소드에서 원숭이가 움직인다라고 출력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메소드가 똑같지만 요거는 휴먼의 move라는 메소드고 그리고 요 멍키의 무브는 멍키의 무브 메소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소드의 내용을 바꿔주는 것이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overrid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실행을 하면요. 자, 애니멀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요것에 move를 찍으면 요것은 바로 동물이 움직인다 라고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휴먼의 H에서 또 move를 하게 되면 휴먼의 move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인다 라고 찍힐 테고요. 그 다음에 monkey에서 또 M이라고 하는 건 monkey에서 또 호출을 하게 되면 원숭이가 움직인다 라고 실행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보죠. 자, 요게 이제 좀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객체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객체는 이제 하나인데 그 객체가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형변환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형변환이 된 상태에서 메소드가 실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인데 거기에서 또 메소드가 실행되는 것이 바로 다형성이라는 개념이죠. 자, 요거에 형변환하고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섞인 건데 잘 보시면 도형의 그리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 밑에 삼각형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은 도형 맞죠? 이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원도 도형이 맞죠? 이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근데 요것이 그대로 또 형변환이 되는 거죠. 쟤는 삼각형으로 객체를 만들었지만 도형 삼각형 1, 뭐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 객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이 그리다가 예를 들어서 얘는 삼각형을 그리니까 뭐 꼭지점 3개를 잡고 그것을 각각의 선분으로 연결을 하라. 뭐 이런 식의 것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한다면 자, 얘는 뭐 원을 그려라. 뭐 중심점을 잡고 반지름으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그리다에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걸 아무리 도형 삼각형 원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걸로 그리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게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호출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예제로 보시죠. 자,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런 계층 구조도죠. 자, 동물은 움직인다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움직인다가 아까 상속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딩을 했던 그 소스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사람 객체인 완생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이 완생 객체를 만들었어요. 얘는 사람 완셈 객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물 완셈, 생물 완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보실까요? 자, 사람 완셈이라고 돼 있을 때에 움직인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동물 완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가 동물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지만 제가 동물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제가 막 동물처럼 무슨 뭐 어떤 뭐 개처럼 뭐 이렇게 막 네 발로 막 걷고 물론 그렇게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사람인 이상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적어 놓은 그런 형태로 움직임을 하게 된다. 메소드의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폴리모피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칭만 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객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new 뒤에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만 파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의 움직임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생물 완셈이 움직인다 이거는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에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거든요. 이런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자, 요런 호칭. 그러니까 왜냐면 호칭만 봤을 때에는 생물이에요. 생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건데 이런 메소드가 있는 건데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특징이죠. 물론 식물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움직이는 식물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동물이 움직이는 거고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 소스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그 소스입니다. 애니멀은 이제 생략을 했고요. 자, 휴먼이 또 상속받은 사람이 움직인다. 멍키가 상속을 받은 모브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원숭이가 움직인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자, 아까하고 소스가 거의 똑같은데 단지 요 앞에 호칭이 부르는 타입이 바뀐 것입니다. 아까 전엔 여기가 휴먼이었지만 애니멀이고 여기는 멍키였지만 애니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무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요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 뒤에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애니멀에서 아무리 이 앞에 타입이 뭐라고 할지라도 무브를 호출하면 동물이 움직이는 거고요. 휴먼에서 아무리 애니멀 타입으로 형변환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요것은 원숭이가 움직인다 라고 찍히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에 대한 얘기인데요. 슈퍼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디스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는데 디스라는 것은 자기 자신 클래스의 어떤 객체를 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슈퍼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부모 클래스 뭐 하여튼 부모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버라이딩된 어떤 자식 메소드에서 그러니까 오버라이딩된 자식 메소드가 아닌 부모의 메소드.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물려주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재산 물려주면 부모 재산은 안 남잖아요. 하지만 컴퓨터 이 자바의 세계에서는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주고 나서도 부모는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건 고유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오버라이딩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모 거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남아 있을 때 부모에 있는 무브를 호출하고 싶을 때 슈퍼점이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슈퍼를 쓴다는 얘기죠. 또 생성자에서 만약에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모든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구문이 생략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public human 한 부분에 슈퍼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애니멀이 부모잖아요. 그러면 애니멀 public 애니멀이라고 하는 요 생성자가 자동으로 이 슈퍼에 의해서 호출이 된다, 실행이 된다 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항상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첫 줄에 항상 컴파일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구문이 없어요. 내가 직접 적질 않았어. 그러면 슈퍼라고 하는 구문을 자동으로 넣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걸 갖다 이제 근데 왜 얘기를 했느냐. 자, 요거 말고도 또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요 슈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호출을 하는데 만약에 부모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없다면 이게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여기를 잘 보시죠. 애니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애니멀이 있는데 애니멀의 기본 생성자는 없고
자,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컴파일러는 생성자를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하나도 없으면은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생성자가 하나 있으면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트 값이 들어가는 이건데, 자, 문제는 이 클래스 애니멀을 상속을 받는 휴먼 클래스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슈퍼라고 하는 구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슈퍼라고 이런 구문이 원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쓰면은 없잖아요. 지금 기본 생성자가 부모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바 SE 09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SE 09. 자, 이번에는 일단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ew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키지는 송이라고 해볼까요? 네, 송. 네, 그래서 패키지 인터페이스 이름은 singable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그래서 만들면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네, 필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필드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네, string 넘버 1111 네, 1111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적을 때 넘버 한 다음에 언더바 1111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대문자로 넣었냐면 상수이기 때문이죠. 네,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미안해요. 네, 긴 것만 노래죠. 자, 요것을 하나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원래는 public, static, final 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이라고 하는 거. 네, 요거는 이제 김범수의 제발이라는 노래. 자, 요렇게 이제 두 가지의 곡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픽스인 거죠. 이걸로 값이 정해져 버리고 일종의 이제 요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상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 보면요. 리턴 타입은 뭐 int 값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int를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인 거죠. 이제 sing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제 인자값으로 또 이제 string title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 스트링 타이틀이 맞지 않겠네. 스트링 송 넘버 해가지고요. 송 NO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게 바로 인터페이스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인터페이스의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한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이렇게 문법적으로만 맞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터페이스는 외부에게 공개가 되는 외부에 공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요거를 상속을 먼저 받는 클래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바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요거 싱어블을 이제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new 새로운 클래스. 자, 이번에는 이제 singer 가수죠, 가수. 자, singer라는 클래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페이스 add 버튼을 눌러서요. 자, 여기다가 sing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메인 메소드도 체크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 재밌는 점이 있는데 저는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던 s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implement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ingable이라는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sing이라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만 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곳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보통 지워도 됩니다. 투두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지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말 그대로, 어떤 이제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 송 넘버에 해당하는 노래를 불렀다, 얼마 동안 불렀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메소드라고 쳐보죠. 예, 그래서 이제 system.out.println 예, 해가지고 송 넘버 예, 요걸 갖다가 노래를 불렀다. 예, 불렀다라고 하고 리턴 값으로는 보통 뭐 이제 뭐 5분 해가지고 5라는 값을 이렇게 뭐 리턴을 합시다. 그냥 이제 대충 만드는 그런 메소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예, 싱어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싱어블 객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싱어블은 인터페이스잖아요. 이렇게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X자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거를 싱어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싱어 객체 한번 받아볼까요? 싱어 S. 자, 근데 이거 싱어 S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싱어블 S1이라고 해볼까요? 요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것이 바로 형변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바로 형변환이죠. 자, 인터페이스로도 형변환은 가능합니다. 클래스끼리만 형변환되는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상속이 됐고, 자, 요게 이제 형변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S에서도 sing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죠. 자, 이거 메소드 호출할 때 넘버 1112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S1에서 sing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넘버 1, 2, 3, 4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상속값들은 다 상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상속이 돼서 얼마든지 이 안에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미안해요 노래를 불렀다, 제발 노래를 불렀다 라고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는 이제 보셨는데, 싱어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 외부 쪽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않고 자바독이라는 걸 더 붙여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자바독 단축키는 Alt Shift J가 되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요 줄에다가 선언되어 있는 요 줄에다가 Alt Shift J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바독이 등장을 뿅 하게 되고요. 이거는 노래를 하게 되는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이제 작성자는 완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뭐 이런 정식 명칭은 이제 무슨 뭐 메타 데이터 뭐 이렇게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 예, 정식 명칭이 있을 텐데, 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저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골뱅이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 중에서 예를 들자면 몇 개를 써볼까요? since 해가지고 뭐 2012년 6월 25일, 오늘이 이제 6.25 사변이 있었던 날이네요. 자, 그래서 6.25 6월 25일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만든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버전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필드 값에도 얼마든지 자바독을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드 값으로는 뭐 김건모의 미안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붙여볼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김범수의 제발이라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고, 자, 이 메소드에 대해서도 역시나 자바독을 달 수가 있고요. Alt Shift J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노래하는 메소드 인자 값으로, 그러니까 인자 값인 노래 번호로 노래 제목을 받아서 노래 번호로 제목을 받아서 노래하는 메소드. 자, 만약에 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br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대문자로 쓰는 것은 표준 문법에 맞는 건 아닌데, HTML 표준 문법에는 맞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대문자로 적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에다가는 song number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필드 값들. 예, 그래서 여기 그 싱어블에 네, 선언된 싱어블에 이제 선언된 네, 필드 값을 넣어달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되는 값은 뭐 노래를 1시간 네, 노래를 1시간 노래가 네, 1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신 뒤에는요 요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자바독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프로젝트 명에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익스포트라고 하는 것을 누르신 다음에 예, 바로 여기에 자바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자바라는 항목에 자바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넥스트를 해주시고 자바독 커맨드가 이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원래 이제 자바독이 나와야 되는데 자, 컴피규어 이게 안 나오시는 저처럼 안 나오시는 분은 컴피규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바독의 그 위치를 찾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JDK 위치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런 건데요.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가 깔려 있는 곳에 JDK의 바이너리 BIM 폴더에 자바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자바 doc.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 그래서 yes to all 해가지고 자, 쭉 이제 자바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콘솔 창에 보일 거고요.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뭐 오래 끌리지 않죠. 자, index.html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예, 저 폴더에서 한번 실행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바독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싱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달았던 이런 자바독 주석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예, 설명도 이렇게 다 나오게 되죠. 필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으로서 메소드의 파라미터 값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리턴에 대한 설명, 리턴 값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 쓰는 사람이 어떻게 써야 될지를 파악을 하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신 거고요. 여러분들도 자율적으로 더 인터페이스를 추가한다든지 해가지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싱어 쪽에서도 이제 좀 바뀐 게요. 만약에 이제 s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때에 이 sing이라는 메소드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예,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싱어를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상속을 받는 이번에 이제 발라드 싱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발라드 싱어 메인 메소드도 체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역시나 s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요. sing이라는 메소드, 상속을 안 받았군요. 상속을 받아야겠죠. extends singer를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inger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sing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자,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잘 보시면은 이제 super.sing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의 쓰임새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super.sing 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그래서 넘버 1111 자, 리턴 타입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i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얘만의 sing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ng number를 더해서 뭐뭐를 발라드 싱어가 란 노래를 발라드 싱어가 불러요 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턴 값은 적당히 또 뭐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할 경우에는 잘 보시면 싱어의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new 싱어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발라드 싱어의 객체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라드 싱어의 객체를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s2라고 형변환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라드 싱어 s2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싱어 s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s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요. 예. 이렇게 또 s2에서도 s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번엔 1, 2, 3, 4.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3개가 실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3개라고요? 예. 싱어에서 실행이 된 s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미안해요. 노래를 불렀다. 이게 실행이 된 거고요. 자, s2에서 sing을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넘버 1111 미안해요죠. 미안해요를 실행을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노래를 발라드 싱어가 불러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슈퍼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 싱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sing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얘는 또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는 또 다른 sing이라는 메소드란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형변환이 단순히 싱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싱어블로 실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전혀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자바의 정말 객체지향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실행되는 클래스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클래스를 많이 만드네요. 자, 실행되는 클래스, 뭐, execute 클래스라고 해볼까요? execute. 자, execute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저 싱어블에 있는 sing이라는 메소드를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죠. 여기에 만약에 메소드로서 뭐 void 여기서는 이제 execute 메소드명을 또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대신에 인자값으로 요거를 받는 겁니다. singable 타입. 자, s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싱어블 타입을 여기에 인자값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 점 찍으면은 s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메소드,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이 메소드를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뒤에다가는 또 이제 송 넘버도 같이 한번 받아볼게요. string 송 넘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싱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것을 하나 받고 스트링 값을 이렇게 받게끔 선언을 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 어디에도 저는 싱어나 내지는 발라드 싱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진 않잖아요. 오로지 싱어블 인터페이스만 등장하죠. 요것에 의해서 이 execute라고 하는 요 싱어블 이 메소드 execute라는 메소드 여기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쪽과 실제로 싱어나 발라드 싱어하고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거죠. 단순히 싱어블만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결합도가 낮아졌다. 또한 또 이제 굉장히 유연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딩, 그래서 이제 폴리모피즘을 배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발라드 싱어 쪽에서 잘 보시면 execute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저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만들고 execute라는 메소드에다가 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new 발라드 싱어를 넣어도 되는 거죠. 발라드 싱어를 넣고 여기에다 송 넘버로서 싱어블의 넘버 1111 미안해요 라는 노래를 갖다가 넣었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실행은 분명히 여기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execute 쪽에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전혀 싱어가 여기에 들어오는지 싱어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싱어가 들어오는지 발라드 싱어가 들어오는지 심지어는 나중에 혹시나 댄스 싱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지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예, 요렇게 미안해요 라는 노래를 발라드 싱어가 불러요. 자, 이 두 개가 지금 찍힌 거죠. 왜냐면 발라드 싱어를 넣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요 부분이 실행이 됐는데 익스큐트 쪽에서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에, 예, 어디서도 발라드 싱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은 싱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싱어블을 상속받는 무엇이든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변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바가 정말 유연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요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잡다한 어떤 다른 문법들, 뭐 이넘이라든지 뭐 네스티드 클래스 내지는 뭐 앱스트랙트 클래스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